더 친절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제로의 둘째 마당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함수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를 1장에서 해봤죠. 그 변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해봤는데, 변수라고 하는 거는 변수 상자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씩 하나씩 다루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고 또 조작을 하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자, 함수라고 하는 것도 이 함수 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죠. 함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함수 위에 구멍이 있고 밑으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 상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든 함수든 전부 다 머릿속으로 뭔가 그려가면서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 할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고 하면 얘기한 것처럼 함수 상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값을 전달하면 그거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 또는 argumen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라미터 인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는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 이 옵셔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투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거, 함수 상자를 생각하면 쉽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상자를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자에도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 함수 상자는 그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걸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고요. 이 소스 코드가 결국에는 함수 상자 안에서 자, 동작하도록 그렇게 입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함수 상자의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안으로 어떤 값을 전달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위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값을 전달할 수 있고, 구멍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멍으로 전달되는 값을 받아서 함수 상자 안에서 그 들어가 있는 코드가, 소스 코드가 동작하면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능을 어떤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값을 아래쪽에 구멍으로 떨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함수라고 하고요. 자, 이런 함수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함수 상자를 그럼 소스 코드로 어떻게 기록을 하냐라고 하면, 함수 상자의 앞에는 펑션의 줄임말입니다. func라고 하는 이 func라고 하는 자, 이 단어를 붙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함수 상자 이름을 붙입니다. 함수 상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가 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함수 상자 안에서 동작하는 코드의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소괄호 같은 경우에는 함수 상자 위쪽에 구멍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괄호 안에다가 넣는 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고, 함수 상자 위에 구멍이 어떻게 뚫려 있고 어떤 값이 전달이 될지를 여기서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실제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엑스코드를 열고요. 자, Get Started with Playground라고 하는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iOS에 블랭크 선택된 상태로 그대로 Next 누르면 새로운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그냥 바로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 안에다가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폴더를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뉴 폴더라고 하고요. 자, 챕터 2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create. 한 폴더 안에 파일이 너무 많으면 그럼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폴더를 자꾸 세분화하는 거고요. 뭐 세분화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자, 펑션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고 create 버튼 눌러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죠. 기존에 있는 거는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다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함수의 형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함수 이름이 처음에 들어가고요. 함수 이름은 자, show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자는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소괄호가 그 다음에 오고요. 한 칸 띄우고 중괄호 엔터 치면 자, 끝 중괄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소괄호 중괄호가 오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 이 함수 이름 앞에 func라고 하는 걸 붙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코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아까 봤던 show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함수 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함수 상자의 그 내용이 되겠죠. 함수 상자 안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넣을 텐데 프린트라고 하고요. 자, 소괄호 붙이고, 자, 큰 따옴표 붙이고요. 한영 전환해서 안녕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라고 하는 거 알죠? 프린트에 소괄호를 붙이면 안녕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가 콘솔에 출력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함수 상자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상자를 호출한다라고 하는데 함수 상자 안에 있는 기능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함수 상자 이름 붙이고요. 소괄호까지만 붙이시면 되죠. 자, 중괄호까지 붙으면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게 되는 거고요. 중괄호를 빼고 소괄호까지만 붙이면 함수를 호출 또는 실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으로 실행된 걸 보면 이 콘솔 쪽에 안녕 느낌표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자, 함수 상자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변수라고 하는 것도 변수 상자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함수 상자도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코드가 나오면 이 코드와 함수 상자의 그림을 자꾸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본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게 자, show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거를 함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하나 var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름 붙여서 만드는 걸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함수도 함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에 이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가 만들어지면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까지 붙으면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렇게 호출을 하면 함수 자체가 실행이 돼서 이 함수 안에서 기능이 실행됐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글자를 콘솔에다가 출력했다. 자, 디버그 영역에다 출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위프트 프로그램은 자, 이런 함수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고 호출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함수 기반 언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제 그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 안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함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보면 더하기 함수 생각하면 되죠. 더하기 함수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더한 다음에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서 더하기가 되면 그 결과값으로 20이 나오겠죠. 여긴 10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20이 나올 텐데 자, 위에 들어가는 값, 이 함수 상자로 들어가는 값은 위에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오는 거는 아래쪽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더하기 함수 상자가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더하기 함수 상자를 우리가 매번 다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상자를 우리 기능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게 돼요. 그거를 이 기능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를 SDK 또는 API라고 부릅니다.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고요.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SDK나 API라고 하는 게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뭐예요? 도서관 같은 거죠. 도서관 안에 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 자, 다 정의할 수도 있지만 자, 그거를 상당 부분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아이폰용 앱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실제 여러분이 직접 함수를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갖다 쓰는 게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함수라고 하는 거의 형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자, 함수 상자, 왼쪽에 있는 함수 상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코드로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조금 이따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